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민 의사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조금 껄끄럽고 입에 올리기 민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속으로 가장 고민하고 계실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 비아그라를 몰래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일종의 보약이나 정력제처럼 여기시기도 하고 효과를 한번 딱 보고 나면 이거다 싶어서 주저없이 최고 용량인 100mg까지 올려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이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그 작은 파란 알약 하나가 정말 식어버린 부부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켜주는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당장의 효과 뒤에 숨어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조용한 적일까요?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정말 내 심장이나 간, 신장에 지속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과 진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 오늘 영상은 특히 비아그라를 현재 복용 중이시거나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비아그라를 2주 동안 매일 연속으로 복용했을 때 남성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대별로 우리 신체가 이 약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비아그라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우리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족 중에 계시다면 꼭 조심해야 합니다. 비아그라와 절대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약들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남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간단한 하지만 강력한 방법들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자신감과 남성의 기운을 분명히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한 환자의 위험한 경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 65세의 장 선생님, 가명께서 아주 피곤하고 우울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아내와 거의 부부 관계가 없었다고 힘겹게 털어놓으셨죠. 그로 인해 스스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감 상실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밀한 진료와 검사를 마친 후 장 선생님께 적절한 용량의 비아그라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시 진료실을 찾으신 장 선생님은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장님,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꼭 30살 청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첫 주에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기능이 회복되어서 장 선생님은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엄청난 기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는 생각에 장 선생님은 그만 욕심이 생기신 겁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스스로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더 구입해서 매일, 그것도 최고 용량인 100mg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땐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왜 이러죠? 첫 주에는 완벽했는데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젠 매일 꾸준히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심장이 자꾸 빨리 뛰고 어지럽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바로 단기간에 고용량의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몸속의 특정 화학물질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약에 대한 반응성을 잃어버린, 즉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발기 기능을 돕는 약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너무 자주 복용하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댐과 같습니다. 댐의 물, 성적 자극은 충분히 차 있지만 정작 수문을 여는 기계 장치, 몸의 반응 시스템가 지쳐버리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령대에 따라 비아그라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대, 60세 미만. 이 시기에는 신체가 아직 활력이 넘치고 대사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성기능이 회복됩니다. 이후에는 복용량을 점차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약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복용해도 충분한 상태가 됩니다. 50대.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곤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외에도 전립선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40대보다 약의 용량을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최소 1년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복용을 이어가야 하며 특히 다른 질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른바 남성 갱년기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경구제나 주사 형태의 호르몬 보충요법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령대는 비아그라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70대, 80대. 이 시기가 되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나이대의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립선 관련 약을 복용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꼭 필요할 때만 가끔 비아그라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어르신들은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아그라를 소량 매일 복용하니 배뇨가 원활해지고 일상생활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비아그라 남용의 심각한 위험.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령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광범위한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별표 평균적인 경향 별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여전히 체력이 좋고 활력이 넘쳐 40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60대 어르신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량과 복용 방법은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심장, 간, 신장, 그리고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수천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1.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 심혈관계 문제.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비아그라를 고용량으로 혹은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실신,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조용한 장기 손상, 간과 신장의 과부하. 비아그라는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과 처리 공장 역할을 하죠.
간은 약물을 분해하고 신장은 그것을 배출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복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이 두 기관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소변량이 느는 정도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심리적 의존성.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아그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정신적 의존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깊어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안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고 결국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의존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모든 남성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중요 원칙.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비아그라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1. 가짜 약을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현재 시중에는 겉모양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비아그라가 매우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약들은 성분이 제멋대로 섞여 있으며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온라인이나 특정 메신저 그룹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의 상당수가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가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정품약을 정식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십시오. 값이 싸거나 호기심 때문에 비공식 경로로 구입하는 일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식습관이 약효를 좌우합니다.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고기 덮밥이나 치킨 같은 것을 먹은 직후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느려지고 효과가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술은 매우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약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발기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약효가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올바른 복용 방법은 공복 상태이거나 가벼운 식사 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3. 60세 이상은 저용량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연령대에서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 약이 체내에 더 오래 머뭅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할 때는 25mg 또는 50mg이 가장 안전한 시작 용량입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하루 한 번 원칙을 지키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만 복용해야 합니다. 약효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같은 날 두 번째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매우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협심증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 등 심혈관 질환, 특히 협심증 치료를 위해 혀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비아그라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달파차단제 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비아그라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며 처음에는 가능한 한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약이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3가지 비결. 여러분, 비아그라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은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전 선생님, 가명으로 올해 64세입니다.
그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뛰어난 경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 선생님은 매우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일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철의 남자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그는 점점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해지겠지 별표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의사에게 묻지도 않은 채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어서 가슴이 심하게 조여들며 숨이 막힐 정도의 통증이 찾아와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압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날 저녁 식사 때 그가 술을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시술은 절대 금지인데 바로 그 점이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 조치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신 상태, 그리고 삶의 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운동, 몸속 자연적인 힘을 깨워라. 규칙적인 운동은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체내에서 별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별표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한 혈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또한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골반적은 별표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 조절과 발기 시의 강도 및 지속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별표 케겔 운동 별표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 갑자기 참는 것처럼 그 순간 작동하는 근육을 몇 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2-3회, 한 번에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몇 주간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후 소변이 훨씬 수월해지고 성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 식습관,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중년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짭조름하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잦은 음주입니다. 동물성 지방, 붉은 고기, 튀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혈관벽에 쌓이게 하고 잦은 음주는 간에 과부하를 주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줄이세요.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 술. 늘리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이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특히 챙겨 드세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호두, 오메가-3가 혈관의 탄력을 높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해산물, 굴, 새우, 게, 아연, 징, 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농담처럼 말합니다. 오늘 밤 마시는 그 한 잔의 술이 내일의 불면과 무력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3. 수면과 마음, 최고의 보약은 휴식과 대화. 마지막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관리하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매일 7-8시간 정도 깊은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효과적인 천연 보약입니다. 수면 외에도 스트레스라는 요인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별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이완시키고 휴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깐이라도 야외에서 가볍게 걷거나 몇 분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명상법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대화 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값진 약입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혹은 단순히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진심 어린 몇 마디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이해는 단순히 사랑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성의 생명력과 자신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맺은 말, 진정한 활력은 약이 아닌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50세, 60세, 아니 70세가 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아그라의 진실과 남성 건강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저 파란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며 마음을 편안히 유지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를 이어갈 때 여러분은 단지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며 활력이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그라는 단 하루의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의 활력을 줍니다. 우리가 변하면 몸은 그 변화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은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력,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김지민 의사를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남성 건강과 중년의 삶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에너지 넘치며 진정한 한국 남성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